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1일 개봉 헐리우드 공포영화 스크림7입니다. 헐리우드 대표 슬래셔 호러 시리즈인 스크림의 7번째 작품. 5편과 6편은 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7편은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왜 평이 안 좋은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AI가 쓴 각본 같다? 제가 최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본 영화 중에서 AI가 쓴 각본 같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은 영화고요. 물론 실제로 AI가 쓴 각본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 각본 자체 인간 냄새가 안 나요. 그냥 시스템과 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 저도 뭐 단연 역대 스크림 시리즈 중 최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간만에 스포일러 없는 리뷰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포 영화의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스포일러 리뷰를 하는데 이 영화는 스포일러할 내용 자체가 없다고까지 느꼈어요. 스크림 시리즈의 전통적인 특징이라면 매번 새로운 빌런이 등장한다는 거. 물론 고스트페이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가면 아래 빌런의 정체는 항상 새로운 인물이었죠. 그 인물이 누구이며 동기는 무엇인지. 스크림 시리즈 신작이 나올 때마다 내용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의 빌런과 동기는 뭔가 참신하거나 납득이 가는 내용도 전혀 아닐 뿐더러 일부 내용은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거 재탕이기도 하고 게다가 범인의 정체나 동기가 드러나는 장면이 너무 대충 연출되었어요. 각본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연출이 너무 별로인데 제일 중요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의 연출이 진짜 최악입니다. 범인이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이나 그걸 보는 주인공의 리액션이나 동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는 것까지. 이 영화 감독이 평가가 좋았던 5, 6편 감독은 하차하고 그동안 스크림 시리즈에서 제작자로 참여했던 케빈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거의 땜빵으로 연출하게 된 거거든요. 감독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각본이 워낙 부실하니까 창피해서 일부러 대충 연출한 느낌이기도 해요. 뭐 스크림 시리즈는 슬래셔 호러니까 사람만 잘 죽이면 됐지 범인의 정체니 동기니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런 건 대충 보고 그냥 넘깁시다. 진짜 영화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청 엉망인 거를 감추기 위해 얼버무리는 것 같은 그런 연출. 사실 스크림 시리즈에서 범인의 정체와 동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스크림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생각하며 시리즈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이슨이나 프레디처럼 동일한 빌런이 계속 부활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새로운 빌런이 새로운 동기로 등장하는 각본을 매번 괜찮은 완성도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드니가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은 더 그렇죠. 그래서 5편에서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킨 게 신의 한 수, 멜리사 바레라와 제나 오르테가라는 핫한 젊은 여배우 2명을 카펜터 자매라는 새로운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시켜서 시리즈에 신선한 활력을 부여했고 이 2명이 부여한 활력이라는 건 최소 3편까지는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5편, 6편이 평가가 엄청 좋았고 7편까지도 이 2명이 계속 주인공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서 이 2배우가 7편에 출연하지 못하고 하차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관련해서 멜리사 바레라가 무슨 언급을 했다가 제작사 CEO의 눈밖에 나서 하차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제나 오르테가까지 하차를 하게 되면서 스크림 시리즈의 생명력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었던 젊은 핵심 자원 2명이 빠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드니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건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크림 시리즈 내용 특성상 시드니와 엮이는 빌런 관련 서사는 진작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재탕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고 시드니를 주인공으로 해서는 5, 6편의 뒤를 이을 만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대안도 마땅히 없기는 해요. 멜리사 바레라와 제나 오르테가가 최소 3편은 나와줬어야 하는데 2편만 찍고 하차해서 또 새로운 주인공을 등장시키려니까 이거는 물갈이가 너무 빠른 느낌인 거죠. 다시 시드니가 나와서 한 타이밍 숨 고르기 해주고 그 다음 작품부터 새로운 주인공, 그런 흐름이 적절한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이번 숨 고르기 타이밍에 영화를 완전 조져버렸다는 거. 이번 작품에서 맥케나 그레이스가 나오던데 2006년생 헐리우드 차세대 유망주 배우잖아요. 만약에 멜리사 바레라와 제나 오르테가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스크린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될 배우를 고르라면 맥케나 그레이스 같은 배우가 괜찮은 후보군이죠.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이런 유망주 배우가 비중 없는 역으로 어이없이 소모된 것도 참 안타깝고 그 외에 시드니의 딸 역할로 비중 있게 나온 여배우 2000년생 이사벨 메이라는 배우죠. 뭔가 제니퍼 로렌스를 억울하게 닮은 것 같은 외모인데 솔직히 크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시드니가 자기 딸 이름을 테이텀으로 지었는데 1편에서 시드니의 친구인 테이텀 역할의 배우가 로즈 맥고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시드니의
딸인 테이텀 역할도 로즈 맥과안과 비슷한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했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로즈 맥과안이 연기했던 유명한 캐릭터가 로드리게즈의 플래닛 테러에 나왔던 한쪽 다리에 총 달린 그 누나, 이런 이미지의 배우나 캐릭터가 스크림 같은 호러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사실 로즈 맥과안 같은 그런 느낌의 배우가 요즘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당장 떠오르는 건 제스 알렉산더 정도? 아무튼 저는 시드니의 딸 테이텀 캐릭터는 별로 느낌이 안 왔고, 시드니와 테이텀 모녀가 앞으로 스크림 시리즈를 계속 이끌어 가기에는 그다지 좋은 라인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게일이랑 민디, 체드 그쪽이 좀 더 나아. 그쪽은 시드니 모녀에 비해 뭔가 활력이 있잖아요. 유머러스한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역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리즈의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희한한 일인데 7편이 이렇게 완성도가 별로인데도 흥행은 시리즈 역대 최고 성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속편을 또 만들 것 같거든요. 진짜 영화 흥행이라는 건 알 수가 없네요. 물론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아니에요. 전작이 훌륭했으면 그 훌륭한 전작의 영향으로 다음 작품이 설령 전작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흥행은 전작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어지간히 못한 경우라야지. 이번 7편은 시리즈 역대 최악일 정도로 엉망인데 그럼에도 시리즈 역대 최고 흥행을 한 건 확실히 별난 일이긴 합니다. 기억에 남은 킬 장면도 없고 AI가 쓴 것 같은 무색무취 각본에 연출은 태업 수준, 새로운 주역급 캐릭터도 그다지 느낌이 안 오고 진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관성과 타성으로만 만들어진 결과물. 그런데도 흥행은 시리즈 역대 최고. 5편과 6편이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일까요? 특히 5편은 빌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 빌런 역할의 배우가 나중에 아카데미상까지 받으며 대성공했고 스크린 빌런 역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영화로 받은 거지만 아무튼 주인공도 그렇고 빌런도 그렇고 시리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5편처럼 8편도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7편과 달리 8편은 전작이 훌륭했다는 후광 효과도 없습니다. 8편도 7편 수준의 엉망인 완성도로 나온다면 그때는 이 시리즈가 완전히 막을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뭐 충분히 해먹었고 막을 내린다고 해도 크게 아쉬울 건 없지만 그래도 7편 제외하면 꾸준히 재미있게 본 시리즈라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공포영화 스크림 7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